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된다는 것은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부적절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코바나 콘텐츠 주최 행사 후원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격조 있는 문화예술 전시장으로 국민께 다가갑니다. 최고의 시설물을 농락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절대 권력 아니면 힘들겠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윤상문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일단은 이 장면 아닐까요? 청와대가 일반 국민의 나들이장으로 바뀌고 대통령은 자택에서 다른 곳으로 출퇴근한다는 겁니다. 분명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작지 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란 명분이 앞섰는데요. 하지만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란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바로 이 대통령의 공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서울 도심 속 나지막히 올라선 매봉산. 우거진 숲속 한가운데 흰색 건물들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입주할 공관인데요. 집무실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관전은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이곳으로 각각 옮긴 겁니다. 집무실과 달리 관전은 아직 새 단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넉 달 전 촬영된 장면과 비교해 볼까요? 당시엔 건물 앞이 비교적 잘 보였던 반면 지금은 내부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높은 조경수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창문도 집안이 안 보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새 관저로 물색했던 곳은 원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음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또 너무 낡아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4개월, 5개월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급히 대안으로 떠오른 외교부 공관. 입주까지도 얼마 안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넉 달째 서초동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비상시 헬기도 뜰 수 없는 곳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물 날릴 때 위기 대응 능력의 공백이 고스란히 노출된 바 있죠. 대통령의 새 집을 빨리 마련하겠다던 약속도 그래서 더욱 무색해졌습니다. 일반 공사도 아니고 대통령 관저인데 그리고 이렇게 긴급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된다는 것은 그 업체들이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부적절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 금액은 12억여 원. 입주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누가 공사를 맡았느냐에 눈길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21g. 업체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일국의 대통령 관저 공사라면 내로라 하는 시공사들이 앞다퉈 나섰을 법도 한데 이 업체는 수의 계약으로 간단히 공사를 따냈습니다. 심지어 입찰 공고가 뜬 지 겨우 3시간 만이었습니다. 공사 장소마저 서울 한남동이 아닌 세종시로 엉뚱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공사 장소는 그냥 잘못 적은 것이다. 또 3시간 만에 낙찰된 건 원래 수의 계약이란 게 업체를 미리 검증해 선정하기 때문에 더 금방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1g의 시공 능력이 사전에 검증됐다는 의미인데요. 더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세계적인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전시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대표작 걸어가는 사람이 아시아 최초로 전시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워크맨에 있는 원본인데요. 거친 질감 있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코메티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거친 그 질감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당시 전시회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전시회의 홍보 포스터를 보면 바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g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전시회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김 여사와 코바나, 그리고 21g의 인연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인 2016년,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 전시회의 인테리어도 21g이 담당했습니다. 이 업체의 공식 SNS 계정에서도 이들 사이의 인연이 확인되는데요. 친구 명단에 보이는 김모 씨, 코바나 컨텐츠의 전무이자 지난 6월 김 여사의 봉하마을에 방문해 동행해 비선 보좌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 대학 무용학과 겸임 교수로도 알려져 있죠.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이 같은 인맥은 그렇다 쳐도 중요한 건 시공 능력이겠죠. 21g 스스로 밝히고 있는 시공 경험은 주로 전시회나 카페 인테리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등입니다. 대통령 관저처럼 이른바 보안시설 공사는 해본 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공사 과정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전기를 몰래 끌어쓰다 한국전력에 적발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빚은 겁니다. 어쩌다 이런 업체가 선정된 걸까요? 저희는 공사계약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공사 과정을 총괄한 대통령실에 누가 어떻게 업체를 골랐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조달청 경호처와 함께 검토했다고만 할 뿐 보안 때문에 더는 못 밝힌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회에서 드러난 입장을 통해 그 속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에게 관저공사를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수의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그 은밀하게 과정들을 이렇게 관리한 거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업체 선정 과정을 묻자 경호처에 공을 넘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경호처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업체를 보안 점검을 해봐라 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무슨 보안이에요? 저희들한테 그걸 지시하거나 의원님 실장께서 답변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 경호처에서 한 게 아니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되고 그러면은 업체는 어느 게 업체가 들어갔고 그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급기야 대통령실의 자체 조사를 촉구하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이 대목에서 나온 김 실장의 답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관저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이걸 어떻게 조사를 시키면 그 업체가 다 나타나고, 예?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부적으로 합니까? 저 밝혀지죠. 다 밝혀지니 조사를 못 한다고요? 조사를 해서 당장 결과를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한 뒤 처분을 결정하는 게 상식인데 업체와 관련자들이 누군지 드러나니 조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더욱이 21g이란 업체명은 이미 공개돼 있죠. 대통령실도 이렇게 숨기기 급급하니 저희가 직접 이 업체를 찾아가 보고 연락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대표님 안에 안 계신 거죠? 자리에 안 계시나 봐요. 대표님도 안 계신 거예요?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럼 대표님 언제부터 출근 안 하신 거예요? 출근을 하시고요. 예. 스케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말 많은 관저공사는 이제 막바지인 듯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이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리모델링을 마쳐 업무가 진행 중인 용산 집무실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부 주변에 이른바 비선 논란까지 더해져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 과거 국방부 보안시설을 설계한 경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설계 능력을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런대로 자격을 갖춘 곳인 듯한데 하필 이 업체도 21g처럼
코바나 컨텐츠와 예사롭지 않은 관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보셨던 2017년 자코메티 전시회 포스터. 후원 업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21g의 왼쪽에 히림의 이름도 발견됩니다. 2016년 르 코르비지에 전에서도, 2015년 마크 로스코 전에서도 후원사 히림은 단골로 등장합니다. 일찌감치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지난 대선 때 이 업체는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증시를 달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 시중에선 건진법사로 더 유명한데요. 4년 전 소가죽을 벗겨 제사상에 올린 엽기적 무속 행사를 열었던 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시고 주관해 주신 우리 건진 전 사무총장님 어디 계세요, 사무총장님? 지난 1월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하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이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승려가 연민복지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세웠는데요. 히림은 지난 2017년 이 재단에 1억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는 히림이 후원한 코바나의 전시회 개막식에 스승과 함께 2차례나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히림과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와 연민재단을 고리로 친분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히림 측은 이런 관계가 대통령실 설계 용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업체를 공식 검토한 행정안전부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데요. 더구나 설계 감리 용역의 계약 액수가 불과 8억 원대인데 투입된 인력을 고려하면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히림은 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연민복지재단에는 1억 원을 출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히림 측은 4년 전 숨진 황모 전 공동대표가 주도한 일이라 지금은 회사에 그 내막을 아는 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들 관계의 또 다른 한 축인 건진법사도 추적해봤는데요. 그는 얼마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풍문이 돌아 대통령실이 조사를 검토한다고 했었죠. 이후 건진법사는 쓰던 전화번호도 바꾼 상태입니다. 그가 운영했다는 점집들도 찾아가 봤는데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건진법사의 예전 사무실을 유력 정치인들이 자주 방문했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낼 때마다 뭐 떡국 몇 번 주시고 유명하다고는 저희는 막 유명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들은 얘기로는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만 온다고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해서 그의 스승이 운영한다는 충북 충주의 사찰 역시 건진법사와 연락이 끊겼다고만 합니다. 여기 건지가 오는 데가 아니오. 건지가 여기서 커서 스님 자격증을 다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건지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연민복지단은 내 거요. 제가 연민복지단 못 상관 있어.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가 현재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실 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건 계약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이죠. 원래 국가기관의 공사 발주는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조건이 붙을 땐 경쟁이 없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은 4억 원 이하, 실내공사, 방수, 도장공사 같은 전문 건설은 2억 원 이하의 작은 공사일 때 일단 가능하고요.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액수와 상관없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공사는 이미 500억 원 이상 투입됐으니까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수의 계약이 된 겁니다. 지난 6월 용산 집무실 청사의 간유리 공사. 금액은 6억 8천만 원, 발주처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공개 입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수의 계약으로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역시 국가 안보가 명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공사를 맡은 곳은 경기도의 한 영세업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설립됐으니까 불과 6개월 만에
대통령 시설 공사를 따낸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 평가된 시공 능력은 3억 원대. 그럼에도 7억 가까운 공사를 맡은 셈입니다. 업력이 너무 짧으면은 정상적인 업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작은 업체들은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발각되었을 때 설사 등록 취소 처분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른 면허를 다시 내면 되거든요. 당연히 큰 업체가 또 보안을 더 유지하기가 좋을 것이고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대통령실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시공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워낙 급박하게 이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장 공사가 가능한 곳을 구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설명을 한 뒤 나라장터로 불리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계약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특정 건이 논란이 되자 원천적으로 다비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에서도 당연히 침해 요소이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선출된 행정수장이 당연히 해야 하고 설명해야 될 투명성과 책임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스트레이트의 각종 질의에 방송 하루 전인 어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집무실의 간유리 시공업체 선정의 경우 5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 경쟁력과 시공 역량 등을 고려했다며 시급성과 경제성, 보안 규정 준수 등을 고려해 상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시공사와 설계 감리 용역 업체를 포함해 집무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령인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 때는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발주한 청와대 공사들 가운데 지금도 검색이 되는 사례가 107건입니다. 방호시설 보강공사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이 공고를 보면 공사 개요부터 방호문 도면까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 건 보안상 이유가 아니라 공사 규모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업체만 미리 찍어서 계약하지 않고 200개 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시민들이 국가안보까지를 다 알고 싶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과정에 대한 얼마나 절차를 잘 지켰는지, 공정하게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세금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어서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하는 거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문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청와대 개방이었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도 국민과 소통하는 첫걸음이라며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련한 새 집무실과 관저가 도리어 불통의 상징이 돼버린 듯한데요. 그렇다면 예전의 청와대는 국민의 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74년 만에 열렸습니다. 대통령 취임일이던 5월 10일 0시 개방, 새 정부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잇따르는데요. 활용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의자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누운 모델. 본관 계단 앞에선 남색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한쪽 다리를 드러낸 포즈를 취했습니다. 최근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에서 찍은 화보 사진들입니다. 이 촬영을 허가한 문화재청 내부 문서를 보면요. 보그 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패션과 전통, 문화유산을 알리고 한복의 예술적인 면모를 선보일 거라고 돼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청와대 홍보와 한복 홍보, 예산 절감을 꼽았습니다. 보그 측에서 무상 홍보를 제안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복 홍보냐는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모델들이 버섯만 신고 있을 뿐 의상은 아무리 봐도 한복 같진 않아 보입니다. 과연 서양 드레스에다가 우리나라 꽃신 하나만 신으면 그게 한복인가? 상징적이고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관심 갖는 그 장소에서 그런 옷을 찍은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흰색 드레스는 일본 디자이너 작품이라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한복입니까 이게? 네? 한복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제 보고 잡지의 컨셉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식. 지금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청와대 사진 다 내렸죠. 그럼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이건 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라는 역사적인 공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이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문체부 전체에 있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은 앞으로 청와대 촬영과 사용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활용 방안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 활용에 대한 좀 미흡한 이런 절차가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 않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 한복 파문에 앞서 문화재청은 똑같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이 신세계그룹 가구업체 소파를 청와대 본관 앞에 갖다 놓고 대한민국 최초 청와대를 방문한 소파란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역사적인 공간을 상품 홍보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거셌죠. 이때도 문화재청은 기업 홍보용인지 몰랐고 앞으로는 최종 촬영 결과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조건으로만 허가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정문 개방! 청와대 개방 100일 만에 15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푸른 기와 15만 장이 얹어진 본관이고요. 국빈 만찬이 열리던 영빈관, 대통령이 생활하던 관저와 기자회견이 열렸던 춘추관, 곧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오래된 나무들까지 시민들에겐 새롭고 신비해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또 집무하셨고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을 상상하면서 인상 깊었던 곳이 이제 관저였는데 달력이 5월에 멈춰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람객이 밀려드는데 준비 부족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저 뒤에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 있는데요. 개방 첫날 50대 여성이 불상 앞 불전함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 앞에 있던 사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내로 들어가는 통로인 연풍문 화장실엔 쓰레기가 넘쳐서 이 화장실을 아예 폐쇄했고요. 청와대 입장권이 최고 4만 원의 암표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내부 시설 가지 말라 그러면 가서 보고 이미 그런 건 예견이 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뭐 또 상업 광고에 동원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준비 부족, 졸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개방 당일 임시로 문화재청에 관리를 맡겼는데요. 문화재청에 담당 조직이 생긴 건 개방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준비 시간이 없었으니 당연히 관리할 사람도 부족했겠죠. 서울시 직원들까지 안내에 동원됐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제 인력을 차출해서 소규모로 일단 그 추진단이라는 임시 조직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인원 가지고 이제 밀려드는 관람객들을 다 뭐 이제 안내라든가 질서 유지라든가 그다음 뭐 시설 보호라든가 이런 게 힘드니까. 급기야 지난 6월 문화재청 회의에서 이러다 청와대가 훼손될 수 있으니 시급히 관리 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임시 관리 체제가 아니라 정식 조직을 만들어서 인력과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관리와 운영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했는데요. 청와대를 상징성과 예술성과 자연, 역사성이 잘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바꾸고 옛 본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옛 본관이란 1939년 일제강점기에 지은 조선 총독 관저를 말합니다. 조선 총독 3명과 미 군정 사령관이 사용했고요. 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통령 6명이 살면서 집무실로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걸 왜 복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대통령의 삶과 권력 문화가 남아있는 역사 현장입니다.
그런 것을 추적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철거해 공터로 남게 된 겁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도 이 건물의 철거와 함께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비판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건물 복원이 아니고 작은 모형, 미니어처를 만들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일주일 뒤엔 모형 대신 사진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니어처를 모형으로 제작할지 사진으로 미니어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걸 할지. 대체 얼마나 중요한 터가 어떻게 방치돼 있기에 복원하겠다는 건지 가봤습니다. 청와대 옛 본관 터입니다. 천하제일복지라는 비석이 있고요. 옆에는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제가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했다. 또 외세 침탈의 상징이 됐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부적절한 요소가 있었다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일했던 곳이라 복원하려고 했던 거지 조선 총독 관저라 검토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 스스로가 중앙일보 기자 시절 했던 친일 논란 발언을 떠올리면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나 싶습니다. 일단 일본 식민 지배를 긍정평가했고요.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받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중국 정신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험하는 습관.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인은 침착히 대응했지만 한국은 호들갑에 익숙하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그 수산물에 혹시 그 방사능이 있었다가 한국 사람들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 돈이 없어갖고 그 사시미하고 초밥을 못 먹는데. 문체부는 지금도 모형 복원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조 있는 문화예술 전시장으로 국민께 다가갑니다. 청와대 아트 컴플렉스의 개념입니다. 조선 총독관저 복원과 함께 갑자기 꺼내든 미술관 계획도 논란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엔 청와대 대부분을 미술관으로 바꾸겠다고 돼 있는데요. 본관과 관저는 상설전시장, 영빈관은 기획전시장, 녹지원은 조각공원, 춘추관은 전시공간으로 꾸민다는 겁니다. 하지만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문화재 전문가들인 문화재위원회가 긴급 모임을 하면서 미술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거위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세대까지 전할 생각을 하고 청와대 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엔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 조사와 연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문체부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이탈리아 피렌체 피티 궁전도 전시장으로 쓰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나왔죠. 베르사유 궁전은 궁전 자체의 건축미, 왕실의 유품을 관객들이 보러 오는 것이라 청와대 본관, 영빈관, 춘추관을 전시관으로 만들어 소장 미술품 600여 점을 전시하려는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입니다. 전문가들도 미술관은 온도를 섭씨 20도,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조명 같은 각종 시설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우려에도 미술관 계획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걸까요? 대선 후보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활용 방안을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청와대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단 돌려드려 놓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당시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야간 조명쇼, 워런 버핏과의 점심처럼 대통령과의 점심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정부 차원에서 나온 건 지난 3월 문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를 1,500억 원 정도라고 예상했는데요. 1년에 300만 명이 2만 3천 원 정도를 쓴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가정 뭘 근거로 했냐면요.
300만 명은 한 해 경복궁 방문객 수를, 2만 3천원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관에서 한 명이 지불할 예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미술관이 공식화되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보름 정도 앞두고 한 언론사에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소장 미술품으로 청와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 미술품을 정리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허위 이력 의혹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외부 활동을 중단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 시점에 김 여사 측 관계자 말을 받아 썼다는 이 기사. 지금 보니 문체부 발표 내용과 비슷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동행했고요. 지난 2015년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 전시회 도록을 선물했습니다. 6월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도 소피아 왕비 국립미술관에서 미술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당장 사흘 뒤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선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 전시회는 김건희 여사가 2019년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예술 감독을 맡았던 장애인 아트페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렸던 이 행사. 최근 대통령실 통로에 전시된 그림을 보던 윤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DDP에 그 장애인 그 전시가서 본 그림이요. 그 작가님.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청와대 미술관 계획에도 김 여사가 관련됐을 거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봐도 김건희 씨 쪽에 의심이 간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 정말 최고의 시설물을 농락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절대 권력 아니면 힘들겠다. 야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술관 공연시설 중심의 이런 활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럼 청와대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할까요? 우선 역사적, 문화적 가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의 청와대 자리가 고려시대 궁궐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려시대의 남경이라고 해서 수도 개경에 이은 제2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려시대 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이 있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숙종 때 썼던 궁궐 옛 터가 너무 좁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좌 병향, 11시 반 방향에서 5시 반 쪽을 바라보는 곳으로 새로운 궁궐 터를 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지역이 고려시대 행궁 자리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청와대엔 아직 조사가 안 된 정체모를 문화재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경호원들은 한자가 새겨진 심상치 않아 보이는 돌이 땅에 파묻혀 있는 장면이나 거북이 모양 돌, 불상들을 곳곳에서 봤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절로 놓고 보면 대략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쌓여 있는 역사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청와대 옛 본관만 해도 건물이 모두 철거돼 지붕 위에 있던 호리병 모양 장식 하나만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 건물에 있던 푸른 기와 한 장과 벽돌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푸른 기와 건물, 즉 청와대란 이름이 유래된 그 기와인데요. 고려 청자 같은 느낌의 푸른 빛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철거 당시 제2부속실장이었던 정병국 전 의원이 흔적이라도 남기려고 보관한 겁니다.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좀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역사박물관이든 또는 이제 중앙박물관이든 필요할 때 이거는 내가 기증을 해야겠다. 청와대 안에는 자연유산도 많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침류각입니다. 침류각 앞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요. 바로 이 물오리나무입니다. 이 물오리나무의 수령은 130년 정도로 추정되고요. 높이가 무려 25m에 이르는데요.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없다는 생물학적 희소성과 함께 경복궁 후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객들에게 물어보니 청와대를 지금 그대로 보존하자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경복궁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행정의 중심지인데 이걸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언의 교육장이죠. 보면 교육이 되는 거니까. 과거 유산을 보존하면서 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비율은 22%, 박물관이나 전시관처럼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은 15%였습니다. 과거 유산의 기록과 보존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면 2022년에 한국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반문화적인 행위, 반문화적인 세대 이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당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내년부터 4년 동안 청와대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개방보다 더 신중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Don't know how else to say it.